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2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첫날이죠? 첫 거래일 날인데, 야, 심각해졌네요. 굉장히 많이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예상된 일이었는데, 그죠? 근데 주말 사이에 굉장히 그 호두값을 많이 떨더라고요. 거진 그 내용은 저번 주에 나와 있었고, 저번 주에 그 외국인들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주도는 좀 잘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사실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것도 아닌데 주식시장은 좀 뭐 선반영되는 게 있으니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심각한 쪽으로 확 쏠려요. 이게 이제 주식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실 이거 뭐 그 예견돼 있었던 거고 내용은 다 나와 있었던 거고 그 강도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그죠? 전방위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얘기할 것 같았는데 실적으로 딱 하나 건드렸는데도 이 정도면 조금 신경 쓰였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데 그죠? 그동안에 무슨 뭐 저번 주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구정 연휴 기간 때도 그렇고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괜찮다 우리나라 주식 싸다 어떤 사람은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온다 막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호도거든요 호도.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볼 것도 없어요. 뭐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사실 뭐 이제 그 주식이 어떻게 흘러간다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 투자를 하는데 정확히 제가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도 들어가서 보고, 구조도 보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보고, 물이 잘 나오는지,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그죠? 윗집 아랫집이 이상한 사람이 살질 않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전문가라는 소위 전문가라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정보가 굉장히 빈약하다. 왜? 주식 시장 움직이는 게 예전처럼 순수하게 뉴스라든지 경제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심리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매크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그 좀 공부를 하다가 본 거예요. 이 딥시크를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요게 이제 잠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조금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설명도 아니죠. 주도는 전문가 아니니까 느끼는 거예요. 주도니 느끼는 거. 량원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딥시크를 개발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주말 사이에. 딥시크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부각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되게 돈을 번 게 뭐냐면 이거예요. AI를 활용해 가지고 헤지 펀드를 운영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주가 변동 패턴 분석을 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그러고 나서 이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AI를 개발하는 데 시설, 뭐 여기 보면 뭐 엔비디아 H800 칩이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AI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1년 만에 딥시크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픈 AI보다 성능이 더 좋다, 삐까삐까하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죠?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8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AI를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조금 변칙적으로 썼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주돈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급 인력들. 이 고급 인력들의 몸값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어, 그죠? 옛날에는 AI가 나오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인간은 필요 없고 다 걔네들이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주 고급 인력들은 더 풍기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그렇게 그 뭐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 메모리가 뭐 64기가에서 128기가만 돼도 야 대단하다. 가격은 배로 뛰고 성능은 배로 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또 달라져요. 특히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확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몸으로 느끼는 어떠한 변화가 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단위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기가 단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뭐 16기가를 끼나 32기가를 끼나 가격 차이는 따블인데, 그죠? 뭐 별로 우리 체감을 못 해요. 어느 정도 일정 그 수준에 와버리면 그게 하드웨어의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보다 하드웨어가 더 빨리 개발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AI 쪽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칩이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그죠? 이런 게 지금 당장 사양이다 이런 게 아닌데 중요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자. 첫 번째가 그거고, 지금 우리가 AI,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뭐 나스닥, 이게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또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엔비디아 뭐 2배짜리, 3배짜리 이 자금을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좀 차트만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주돈이 추세 투자한다, 뭐를 한다, 개별주를 안 한다 하는 게 이런 놈들 때문에요. 이런 놈들. 얘네들이 다 선물 옵션 가지고 개별주도 삼성전자도 선물 옵션 가지고 다 저거 주가 만드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현물 가지고, 그죠? 주식 가지고 주식을 올려놓고 주식을 떨어뜨린다 예전처럼 한다 그러면요, 주돈도 개별주 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기업 내용이 좋고 우량한 회사들이 주가가 그, 형성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막 뻥뻥 뛰어서 2배, 3배,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에 특화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개성, 내가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있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도는 절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주 투자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개별주를 투자를 하면 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죠?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거예요. 그죠? 어떠한 그 기업 내용이란지 이런 거보다 그냥 변동, 여러 가지 지표들,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들 중에 주돈이 쓰는 거는 뭐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지표들을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AI 때려놓고 알고리즘 만들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데이터를 뽑아내요.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또 모델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지표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죠? 얘네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엄청나고 똑똑한 놈들이 이런 거 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AI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딥스크를 능가를 하더라. 그죠? 이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심각해졌어요. 차트 다 망가지고 현재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나스닥 풀이장이거든요. 풀이장인데 얘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75% 빠졌거든요. 얘 빠질 이유가 있나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게 또 주돈이 과거에 그 얘기했던 거, 주돈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릴 격이다. 그죠? 무슨, 나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싶어. 라는 거를 얘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줬잖아요. 마삼. 그죠? 마삼. 여기도 이건 마삼이 아니라 마호. 그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힌트를 줬어요. 막 퍽퍽 빼면서. 중간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가야 되나? 그죠. 여기네요. 마삼, 여기도 거진 마삼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저거 또 빠졌으니까 오늘 또 이만큼 빠져서 시작하겠네. 그죠? 여기 또 마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삼. 그래서 나스닥 요거 상승할 때, 주돈이 계속해서 나스닥은 고퍼스를 사질 않으니까 레버리지 투자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어느 시점에서 얘를 타야 될까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주돈이 얘기했던 게 정보를 무조건 뚫어야 된다. 이 위에서 수렴하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 왜? 지금 나와 있는 미리 예견돼 있는 뉴스들 그게 이제 악재로 발현될 때 오늘처럼 그때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견뎌 나가는지를 보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섣불리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주더니 요새는 뉴스 제가 구정 전까지만 해도 뉴스 캡처라든지 뉴스로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봐야 돼요. 이제는 볼 때가 다시 왔어요. 뉴스를.
최소한 저 트럼프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저 사람이 어떻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확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멍충이 또라이, 어? 이쪽에서 아니야, 쟤 뭔가 있어. 라는 쪽으로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심리인데, 과거에 트럼프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저는 멍충이 또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화가 난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 뿐이지.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기하고 이기하고 다른 점이, 일기 때는 자기가 정치를 해가지고 보좌진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워놨더니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줄 것 같은데 안 따라주고. 그죠? 그때는 정치 초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공화당에서도 밀어주지 않고 지금은 뭐예요? 전폭적으로 밀어주죠. 그리고 자기의 최측근을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너 생각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포진을 시켰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조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뉴스를 조금 제가 이제 다시 했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린 건데, 트럼프 행정명령 강도, 그 다음에 관세 시행.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이슈였는데, 이 이슈도 사라지질 않았었어요. 왜? 관세 시행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죠? 행정명령에서 사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잘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 전에는 전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살짝 건드렸죠. 그죠?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 살짝 건드렸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것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미국 상무장관, 그죠?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이거 실현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명령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AI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안 좋아지잖아요. AI 하드웨어. 그래 우리 뭐그 하이닉스겠죠. 거기다가 전기차, 뭐로 한다면 기아차라든지 저기는 지금 멕시코 때문에 기아차 작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라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일단은 뭐 전기차 미국 투자해 놓은 그 돈들 다 못 받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만 돼 있는 거예요. 생돈 날린 거죠. 쉽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빼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생산 말고 국내 생산 중에서 그 북미로 향하는 게 거진 40%가 넘어가요. 차량 수가. 그죠? 이거 팔아먹어야지. 근데 여기다 관세 때린다 그러면 이 수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겠죠.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러면 현대차는 일단은 타격을 받는 거고. 그리고 해외 생산 물량도 직접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 깨졌잖아요. 그 기아차가 이번에 착살 나는 거고. 그죠? 가전제품, 백색 가전 이것도 깨지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진 거. 이거 근데 예견 돼 있었던 거거든요. 어. 주돈이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저거 심각한데 반도체 전기차? 야, 이거 심각한데? 근데 주가 잘 버티네. 글쎄. 왜? 이것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애매하죠. 그죠?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근데 돈의 흐름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돈의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야, 이거를 외국인들이 1조를 빼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야로가 있는데 그게 차트상에서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금요일 날 요거 보여드렸죠? EWY. 그죠?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여기 1. 몇 프로가 올라갔을 거예요. 1.7, 1.7보다 더 올라갔었는데 밑에서 빼야 되니까 이제 대략 한 1.5%가 상승한 거예요. 어. 근데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죠? 제가 여지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려만 있어도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 시작하는데 장이 견조했어요. 잘 빠졌어요. 견조했어요. 생각보다 견조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금요일부터 이게 요동을 쳤어야 되는데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상하다 그랬죠. 1조를 팔아야 된 거예요. 현물에서 1조. 야, 외국인들이 이거 작업했구나. 물량 떠넘기기 했구나. 개미들한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트상으로라든지. 근데 돈은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 빠져나가든지, 뭐 채권으로 가든지, 뭐 이거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돈이 돌질 않아요. 최소한. 외국인들의 돈은 돌질 않아요. 베이스가 안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봤더니,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우리장 끝나고 미국장 열렸는데 갑자기 빠지더니 이게 몇 프로까지 빠졌냐면 2.3%까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웃기게 빠졌냐면 5분봉으로 보면 시작하면서 뺀 거예요. 보세요. 목요일 저녁에 장 시작하면서 갑자기 올리더라고요. 우리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죠?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죠? 근데 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뉴스가 있겠죠.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저 관세 문제라든지 멕시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이다. 뭐 이런 게 한 번에 누적돼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빼더니 그냥 올라가더니 3시에 관세 발표 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관세 발표 되기 전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거 빠졌을 때, 그죠? 요 물음표 있을 때 미국장이 거진 플러스 1%였어요. 나스닥이. 근데 빼더라고. 근데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런가 보다. 잤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트럼프가 새벽 3시쯤에 관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미국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미국장 실질적으로 빠지도 않았어요. 그죠? 갭차가 한 1% 정도 상승하다가 빠져가지고 밑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야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돈이 왜 안 돈다 그러냐면 추세로 봐서는 상승이죠. 일봉으로 봐서는 야 상승할 것 같아. 저항받아도 상승할 것 같아. 그죠? 요렇게 봐서는 근데 돈이 안 돌아요. 여기서만 짱깡 외국인들이 대략 한 1조 5천억, 2조 현물로 희한하다 그랬죠? 선물 안 들어오고 현물로만 들어온 것도. 근데 여기서 또 다 팔아먹었어요. 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상승을 시킨다고? 이거 차트만 보면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안 돌았어요. 근데 빠지는 거예요.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 장 오늘 그래서 크게 박살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박살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뉴스는 벌써 다 나와 있었으니까. 그죠?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뉴스에서 떠드는 것들 다 이 내용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어? 트럼프가 저기 1월 20일 날 저기 대통령 그 저기 이취인식 하면서부터 행정명령 막 사인해가지고 볼펜 던지고 막 그럴 때부터 이게 나와 있던 건데. 그죠? 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 일본이 자꾸 일본이 지진이 난다? 뭐 후지산이 분화한다? 막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만약에 뭐 지진이라든지 후지산이 분화돼 가지고 어떠한 예전 동일본 대지진처럼 좀 이렇게 난리가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막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죠? N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큰일이 나가지고 작살이 나가지고 야 일본은 이제 뭐 생산도 못하고 큰일 났어. 그럼 우리가 더 좋아질 거야. 반사 이익이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일본이 작살이 나가지고 돈이 빨려 들어가면 우리 작살 나요. 그죠? 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 그러면 환율이 높을 때니까.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저환율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환율이 안정화될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고 조금만 틱하면 난리 나죠. 그나마 오늘 다행인 게 일본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만 난리가 났지. 그죠? 주가가 이 모양이 났으니까 난리가 났지. 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요동은 없어요. 근데 불안은 해요. 그죠? 불안은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목이 맥히네요. 제가 저번 방송을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탁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둬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탁하게 나오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제점, 관세. 저 가지고 후두부들 거린 거고. 그 다음에 AI, 하드웨어.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대장이니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그 엔비디아 그걸 봤거든요. 거의 좀뭐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죠? 제가 그랬죠. 이거 못 살아난다고. 살아날 그 차트가 아니라고. 그죠?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추세. 간단하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어요. 이거 야 이제 다시 괜찮아진대. 엔비디아 다시 상승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죠? 퀀텀 투자라는 거. 그죠? 퀀텀 투자, 뭐 퀀트 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퀀텀하고 퀀트하고 약간 달라요. 결은 약간 달라요. 근데 퀀텀 투자라는 게 있고 뭐 퀀트 투자라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 투자 방법에 내가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추세 투자고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차트 보다가 뉴스 듣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 확인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제 이제 추세 투자가 되는 거고. 그죠? 가장 늦게 가장 그 이문이 적은 투자가 이제 추세 투자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아까 전에 퀀트 투자에서 투자했던 어떠한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AI가 돌아가면서 이거 투자를 해놨을 거니까. 그게 또 그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액수도 커요. 그리고 선물 옵션 이런 게 많이, 파생이 많이 가미가 돼 있고, 이게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한번 깨지면 얘를 일단 씌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여기다가 막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 처음에 개파락 나오고 이 진공 상태, 요 진공 상태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여러 개가 있죠. 파생도 있고 뭐 있고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투자했던 개미들. 근데 개미들은 여기서 겁나니까 그냥 갭으로 빨아버리고 또 여기서 떠니까 또 사들이고. 그죠? 그거를 이용한 게 누구예요? 저 퀀트예요, 퀀트. 퀀트가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개미들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돈 액수에 비해서는. 그죠? 그 예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 뭐죠? 게임스탑. 엄청난 개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들였더니 엄청난 그 공매도하는 헤지펀드 그죠? 몇 개를 작사를 해놔가지고 아예 그냥 파산을 시켜버렸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개미들의 힘이에요. 돈의 가장 큰 규모, 유동성에 있어서는 개미들이 가장 그 큰데 개미들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집합체, 그리고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없는 게 개미이기 때문에 그게 그 모래성 같이 그냥 바닷물 쓸려오면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개미들이 많이 붙었다, 뭐 개미들이 없다, 밈이 붙었다, 아니면 이거 뭐 섹터에 어떠한 그 날아갈 만한 어떤 호재가 생겼다, 뭐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면서. 근데 그럴 때도 돈이 들어와요. 그죠? 섹터에 어떤 거, 반도체 섹터에 어떤 거 있다, 뭐 AI 때문에 뭐가 있다, 돈이 들어와요. 지금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이닉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조정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상승할 거야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음. 근데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2,400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뭐 코스닥은 그냥 내버려요. 코스닥은 저거 뭐 제가 그랬죠. 저번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코스닥은 지금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미들이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좋다 좋다 유튜브 보고 그냥 산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번 주 내내 만약 장이 안 좋다. 그죠? 장이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뭐 여기다가 트럼프가 또 한 번 관세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이쪽에다가 관세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또 겁먹어서 또 떨어질 건데 그러면 개미들 완전 멘붕 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코스닥 쪽에서 지금 뭐 돈을 벌어야겠다. 뭐 개별주 뭐 가능하겠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일단은 지수가 올라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코스피 무너지면요. 그냥 따라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잠겨놓고 있는 거고 코스피가 문제예요. 코스피가 문제인데 지금 가장 그 걱정되는 게 지금 이 추세죠. 오늘도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나?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1%, 2%, 종가에는 1.5%. 그래서 종가에 외국인들이 선물, 움직임 보고 선물, 미결제하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찜찜은 하거든요. 왜? 금요일에 1조라는 돈을 팔고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이 주가가 훅 빠진다 그래서 매수세로 확 전향해가지고 바닥을 다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2,400이 강력한 저항선. 그러니까 2,400 밑으로 떨어지면 외국인들도 다 손해보는 어떠한 그런 뭐가 선물 옵션 파생해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2,400을 지금도 강력한 지지대예요. 이거 무너지면 뭐 고버스 계속 사야 됩니다. 그럼 주도는 오늘 고버스를 더 샀느냐? 살 기회를 안 줬죠. 그죠? 갭을 하락을 띄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린다. 어, 이게 주도는 겁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과할 때. 기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과하네? 왜? 이유가 뭐가 있지? 그럼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 지금 나오는 주가 하락에 대한 나오는 뉴스들은 진짜 구정 전에 그죠? 구정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 아니면 뭐 저번 주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우리 장이 안 열렸을 뿐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누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누적이 됐다가 한 번에 터질 거라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아니 터졌어요. 우리는 터졌어. 근데 왜 미국까지 이 난리를 피냐는 거죠. 미국까지. 왜 지금 12시 12분인데 지금 시간에 2.7%가 빠지는 거예요. 미국장이. 그것도 어? 나스닥이.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견주했던 일본도 지금 확 빠지고요. 일본도. 일본도 거진 3% 빠졌어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음. 그리고 지금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새롭게 지금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존에는 환율도 올라가고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면 깨지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우리는 지금 실질 금리가 이게 아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요게 올라가면 깨진다.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1.6%가 빠졌네요. 1.6% 빠졌어요. 빠지는데 지금 미국도 빠지려고 지금 조짐을 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미국장은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금리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오히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침체. 그 제가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침체에 대한 또 걱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미국장이 지금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이것도 추세를 좀 따라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요게 좀 틀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그죠? 일본 그냥 막 뚫고 올라가다가 그냥 이쪽으로 쳐졌네.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지금 실질금리,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조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미국 눈치 보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래서 요 굉장히 큰 부분을 할당했어요.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는데. 지금 우에다는 계속적인 금리 인사를 시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도쿄도 의원 그 선거가 있고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얘네들 선거에 아주 목숨 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월 1일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 정도. 힘든 거예요. 환율이 일단은 내려와야 돼요. 그죠? 환율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일본이 하고 전 세계 금리가 내려오고 하는데 뭐 우리 환율이라고 하는데 일본 환율이 잘 버티고 있어요. 어? 일본 환율이 151 모엔에서 꿈쩍 안 하던데 그죠 여기죠. 그죠? 꿈쩍 안 해요. 155에서 꿈쩍 안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일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라면. 그러면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 장에 유리한지 올라가는 게 우리 장에 유리한지 그거를 미리 파악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걱정인 거는 과거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일어났을 때 호주 달러가 난리를 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호주 달러가 너무 이게 지금 똥값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유럽 쪽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하니까 돈이 풀려 나오면 그죠? 돈이 풀려 나오면 돈값은 똥값이 되죠. 이유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10만 불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음.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어떤 조정 큰 폭의 조정. 저는 이제 폭락 얘기는 잘 안 해요. 폭락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폭락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그 댓글에도 큰 폭의 저도 이제 고퍼스를 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폭락, 큰 폭의 조정, 뭐 이제 나스닥이 뭐 한 30%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크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거 심각하다. 앞으로는 올라가기 힘들겠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22년도, 여기 22년도, 21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여기 딱 보면 이거 뭐예요? 폭락이죠, 폭락. 그죠? 이게 하락이 아니에요. 폭락이에요. 그죠? 왜냐, 끊임없이 내려왔으니까 폭락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너무 금리 때문에 저기해서 그러는데 이게 변동이 생기잖아요. 변동이 생기면서 어떻게 신호가 와요. 돈의 흐름이. 추세가 하락이네. 돈이 계속 빠지네.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야, 이거 오를 때 못 오르네. 야, 이거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 정도는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 애들 도대체 이거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 라는 의구심을 갖고, 야, 이쯤에서는 다시 상승할 거야. 이쯤에서는 다시 상승할 거야. 그죠? 이쯤에서는 다시 상승할 거야. 이쯤에서는 다시 상승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이 무너졌을 때, 오를 때 못 오르고, 희망이 무너져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야, 이거 장이 안 좋은데 계속 하락할 것 같은데, 어, 시간이 지나고 왔더니, 야, 폭락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리 팬데믹 때인데, 팬데믹 때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걸 이제 단기 폭락이잖아요. 폭락, 우리가 이제 폭락이라고 표현하는데 폭락이잖아요. 이건 매수 기회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거는 다 폭락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건 매수 기회가 아니에요. 절대. 어, 그죠? 매도 기회지. 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폭락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뭐 지금 우리 장이야 뭐 벌써 다 떨어졌지만 미국 나스닥만 보고 봤을 때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지수가 30%가 조정을 받는다? 빡!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 없어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엄청난 매수세 들어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힘없이 계속 오를만 하면 뉴스 나오고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고. 그죠? 그러면서 변동폭이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여기서 고점 잡고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점 라인 깨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 추세 하락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폭락.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폭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시기가 조금 이르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죠? 관세가 보편적 관세잖아요. 다 관세 매겨버리면 미국이 뭐 그 금리가 저기 뭐야 갑자기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그죠? 위축되면서 또 금리를 내리면 그것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환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미국은 조금 성장 엔진이 꺼져가면서 그죠? 불이 좀 식으면서 어? 연준에서 금리 내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또 다 같이 금리 내리고 나온다면 그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장기적으로 된다 그러면 야 이거 침체 아니야? 단어 나오는 순간 또 그때부터 폭락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락이고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문을 안 열었어요. 강세는 문을 열었나요? 지금 내일 여나? 확인을 해봐야겠네. 안 열었거든요, 중국이. 지금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거요. 위안화. 어, 위안화 또 이거 어떻게 어? 위안화 어디 있어? 위안화. 위안화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얘는 장 열리고 나서 3일? 2월 3일 문이 열렸나? 응? 아니 이거 환율 시장은 문이 열렸나 보네. 근데 일단은 저기 본장이 열려야 되니까 열리고 나서 위안화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죠? 얘네들이 만약에 해지한다 그래가지고 위안화를 위로 그 유튜브에 막 나오잖아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금세 나와요. 막 7.3위안, 뭐 7.5위안 이렇게 땡겨 올려요. 한해지 하기를. 이 관세 매겨 우리는 환율로 버틸게 해버린다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작살을 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하고 배칭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율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뭐 1,500원 올라가면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1,500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가장 환율이 고환율에서 좋은 게 뭐냐면 수출이 잘 되면서 고환율이면 땡큐예요. 근데 고환율이라는 거는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방어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환율이면 그 수출 기업도 죽어나고 내수 기업도 죽어나고 그죠? 음. 그렇다고 섣불리 돈을 못 풀어요. 돈을 풀면 환율은 더 튀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금리 뭐 인하를 해야 된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처신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전문가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지수가 계속 더 빠지고 있는데 어, 빨리빨리 이거 좀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물 빼는 거 보세요. 선물 7,500구, 코스닥 1,400원, 코스피 6천억 팔아냈네요. 음,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지. 오늘 지금 여기 보면 미국 프리장인데 여기서 지금 2.6%가 빠졌거든요. 그럼 보통 뭐 나중에 말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유럽도 이제 깨져 나갈 거고 유럽 그동안 이게 또 문제가 유럽이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또 얘 깨지기 시작하면 또 한도 없이 끈을 깨질 텐데 그죠? 조정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깨질 텐데 야, 얘 또 깨지면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그죠? 유럽 깨지고 그러면 미국도 타격이 있을 거고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달러도 갑자기 또 강세가 되고 달러가 그렇죠 강세가 돼야지 달러가 109.6, 110 다 됐네요. 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죠? 유로 환율은 일단은 유로화가 똥값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돈이 여지까지 뭐 이거 뉴스는 정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지까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누구든지 뭐 개별주를 투자하시든지 다 좋은데 그죠? 제가 이제 먼저 번 그 게시물에도 제목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고. 그죠? 미국이 기침을 언제 하냐? 그 기침을 했는데 미국이 한번 그 관세죠.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게 한번 뽀봉 터졌는데 잘 지나갔어요. 어, 잘 지나갔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도는 이제 곧버스 정리했을 텐데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기침 한번 딱 하니까 난리 났네요. 근데 지금 이거 풀이장 봤더니 미국이 지금 기침한 게 아니라 지들이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폐렴 걸려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좀 그래서 심각하다. 어? 미국은 멀쩡한데 우리 장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아시아 뭐 일본이라든 아시아 이제 뭐 후들후들하죠 지금. 다 비슷한 처지니까 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야 이번 주 내내 빠질까? 야 이거 못 벌써 수익 났을 때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네 기침한 게 아니다? 감기 걸려버렸나? 오늘 저녁에 확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 곧버스는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뉴스 계속 반복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뭐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투심, 돈의 흐름. 일단은 돈의 흐름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빠져나가는 게 정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끝난다 그래도 쉽사리 또 개미들이 다시 신규 투자에 들어올까?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위주로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하이닉스, 그죠? 반도체 관련주. 이쪽으로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가 말했죠. AI 하드웨어는 이제는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소프트웨어는 살아남아도 하드웨어는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그죠? 새로운 뭐 언어 모델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어떤 강력한 AI가 출현을 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막 그러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힘든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예전에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PC 486 컴퓨터죠. 486, 586 뭐 이런 거 나올 때쯤인 것 같아요. 닷컴 버블 일어나가지고 486, 586 지금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컴퓨터 한 대가 막 140만 원, 150만 원 했어요. 그죠? 지금은 그도 140만 원, 150만 원짜리 그 세트로
다 모니터까지 해서 구매한다 그러면요 하이엔드예요. 웬만한 게임들 고사양 게임들 다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 것도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그 천리안이라든지 인터넷 요거 띠띠띠띠 뭐 이 정도요. 그때였거든요. 그때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하드웨어가 고사양이 되고 엔비디아가 아무리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그래도 저거를 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죠. 가격은 떨어지겠죠.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유지되고 막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반도체처럼. 그렇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끝이죠.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힘들어지는데 그런 거를 우리 개미들은 모르겠습니까? 주돈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이제 국장은 또 끝나는 거죠. 그죠? 투자하기가 힘들어지죠. 개미들이 투자를 안 한다? 라고 슬슬 발을 뺀다? 라고 한다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많이 상승했어요. 걱정이에요. 코스닥. 아, 코스닥 많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뭐 진짜 4.5% 레버리지 9% 빠졌는데 심각하네. 이슈가 없어요. 섹터별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응? 2차 전지? 뭐 바이오? 뭐가 있습니까? 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무겁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지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차라리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정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중 축소해가지고 기다리세요. 비중 축소해가지고 기다리세요. 저는 그때 튀어 오를 때마다 계속 곧버스를 사드린 거고 튀어 올라. 왜 튀어 올라? 곧버스. 왜 튀어 올라? 곧버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바닥이 어디인지 가장 지금 뭐 이번 주 내에 가장 그 유심히 봐야 될 거, 진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2400 깨느냐 안 깨느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00. 전 저요. 요거 깨는지 안 깨는지 그죠? 어, 요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다시 반등이 일어날 거야?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반등에 힘이 있을까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갑자기 이 없었던 뉴스가 새로운 반전이 있을까?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는 거 철회를 할까?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트럼프가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질 않죠. 왜? 정치인들이니까. 봤어요. 지금 중국 같은 거 WTO에 제소하고 나 멕시코 뭐 플랜 B 나왔죠. 그 캐나다 당장 니들 막관세 넣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또 회유책을 해요. 유화책. 뭐 액수가 뭐 종목이 몇 개 안 되고 액수가 얼마 안 돼. 그게 아니죠. 심리를 깨버리는 건데. 그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적.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야죠. 그죠? 어? 다음부터 이제, 이게 심각하구나, 뭐가 일어나구나 하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딱 한마디, 무서운 게 한마디 있어요. 저도 계속 그게 귀에 맴도는 게 뭐냐면, 그랬거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달라질 거라고. 트럼프는 다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예측한다기보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맥히네요. 음, 저도 이제 구정 연휴 끝나고 오늘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날이라서 자택근무 중이라서 이제 잠깐 점심 시간 이용해가지고 사실 오늘 좀 바빴거든요. 오전에 밀린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뭐 잘 출근했는지 그다음에 구정 연휴 동안 우리는 쉬었지만 해외는 다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공장 운영하는 거 잘 돌아갈지 그런 거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순찰도 좀 돌라 그러고 공장 내려가 보라 그러고 그랬는데 뭐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회사 쪽에서는 어떠한 이슈도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슈가 나올 만한 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아직까지는 피부상으로 와닿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요란하게 진짜 난리가 났다라는 거. 근데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주도는 아직도 의구심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서운 거는 왜 미국이 빠지냐는 거죠. 미국이 너는 왜 빠지는데? 라는 거.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